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요번에 그 특별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우 넥스티어에서 영업본부에서 프리세일즈 및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변상필 이사라고 합니다. 금일 이렇게 귀빈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략 웨비나는 지금 현재 한 4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마지막은 이제 Q&A 세션이 진행될 과정이니 혹시라도 발표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조금 물어보실 게 있으면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구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드리고요. 반대로 끝나고도 어떻게 뭐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드릴 과제는 좀 타이틀을 저희가 좀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Navigate Your Business Partners Value라고 해서 나이스 DMB와 기업 협력, 관계 유지 및 비즈니스를 공동 참여를 할 수 있는 B2B 커넥트 클라우드라는 솔루션 솔루션 소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세션은 좀 시간이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했고요. 결국에는 데이넥스에서 말하고 있는 B2B 커넥트 클라우드는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인 부분에서 솔루션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고객님들께서 어떻게 이 솔루션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과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왜 이런 밸류를 갖고 저희는 이런 위대한 솔루션을 나이스템비와 같이 구축했는지에 대한 서머리와 그리고 이제 Q&A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결국에는 B2B 커넥트 클라우드, 나이스템비와 왜 손을 잡고 이런 부분을 했냐는 거를 조금 마케팅적으로 풀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맥켄지에 대한 컨설팅을 글로벌적으로 봤더니 한 직원이 출근했을 때 원래 그 전날에 검색한 했던 기존 업무를 하루에 대략 8시간에서 9시간 저희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1시간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1시간 정도에 대한 거를 다시 재검색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검색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드민이나 구매, 뭐 재무 이런 쪽 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기존에 했던 부분을 또 30분 이상 검색을 한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바라봤을 때는 거의 2시간 가까운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존의 검색각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 또한 사실 출근했을 때 '오늘은 어떤 업무를 시작할까.' 했을 때 어디부터 검색을 해야 될지 뭐 일정을 봐야 될지 어제 내가 대한 업체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업체를 또 검색하거나 아니면 신규 업체가 발생됐을 때 이 고객님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 이런 검색으로 사실상 오전은 마무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12년 동안 세일즈포스의 환경을 구축하면서 어떻게 이 기존의 또는 신규 고객한테 더 밸류 있는 협력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B2B 커넥트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생각을 해냈고요. 결국에는 여기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럼 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 다양한 환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IT라는 부분이 예전과 달리 클라우드의 확장성 때문에 변화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효율적인 기업 그리고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는지 관계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동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고객분들은 많이 말씀하시고요. 아무래도 거의 12 년이라는 부분을 많은 고객분들과 인터뷰를 통하고 컨설팅 통해서 구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에 바라보듯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환경의 제품의 확장성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예전에는 세일즈 클라우드에서 매출을 관리하거나 서비스 클라우드를 관리해서 고객의 관리 포인트를 가져갔다면은 이제는 마케팅적으로 잠재 고객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매출을 증대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고객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신뢰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 거를 마케팅으로 어떻게 표출할 건지 반대로 특화된 시장은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증대 예측 요소로 해서 고객 세무나 판매 예측 그리고 또 개인화된 판매 전략은 영업 쪽에 할당이 되지만 오퍼레이션도 포함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말하는 프로스펙팅 또는 리드 잠재 고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다가갈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가져갈지를 영업부터 오퍼레이션부터 협력사를 관리하는 파트너도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대유넥스티어와 나이스테인비가 다양한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나이스테인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업 데이터를 뭐 나중에 마지막 페이지에 서머리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천백만 건에 대한 진짜 방범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클라우드 환경을 10년 이상을 모델링하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세이지 클라우드 같이 메인으로 쓰는 솔루션 안에서 기업 정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면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화면에서 검색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기존 신규 또는 클라우드에 관심 있는 고객을 한 화면 안에서 신용도와 재무와 경영지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영업계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화면을 하기 위해서 이번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2B 커넥트 클라우드는 말씀 계속은 좀 반복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협력사와 하는 비즈니스를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또는 B2B의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재무 현황, 경영진의 변경, 그리고 흐름의 변경 그런 부분을 그냥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신용도 부분과 이런 현금 흐름도를 이해해서 어떻게 우리와의 비즈니스를 크게 성과를 더 향상시키기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실시간 데이터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바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B2B 커넥트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결국에는 이 방범한 최고의 데이터를 갖고 뭘 할 것이냐. 아무래도 신용 조회라는 것은 저희가 바라봤을 때 결국엔 리스트 관리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재정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또는 신규 업체와 같은 협력 모델링 할 때 그 업체에 대한 거를 타인한테 요청해서 받아내는 그 시간보다는 바로바로 영업계의 실시간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업체는 충분히 우리와 협력을 해도 되고 반대로 여기와 MOU의 형태로 해서 사업을 가도 된다는 그런 부분을 바라보실 거고요. 그리고 신용의 변경에 대한 부분도 그 시기에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세일즈포스 안에서 네 나이스 DMB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단순하게 숫자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평판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은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단순하게 숫자와 재무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뉴스 피드 같은 요소로 해서 최근의 근황도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다 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워낙 세계적인 데이터를 보유한 나이스 DMB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결국에는 이런 재무라는 게 단순한 숫자인 것이 아니라 이걸 실시간으로 계속 시기마다 분기마다 업데이트되는 거를 얼만큼 볼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마지막에 이제 규정 요소, 컴플라이언스 이슈죠. 이런 부에서 회계 재무적으로 문제 없게끔 그런 발판을 디딜 수 있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시각적으로 바라보며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올바른 결정을 올바르게 뒤늦게 확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사용할 건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타이틀은 사실 B2B 커넥트 클라우드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대 회사에 대한 정보로 인해 사업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B2B 시장의 더 확장성은 높다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사실 그러나 이거를 검색하고 보는 거는 결국에 한 사람 그 조직의 당담자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일스포스 환경이라는 이제 안전한 보안적인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그런 곳에 예제로 뭐 자산 관리자, 뭐 소매비 상업까지 그리고 기업 제일 중요한 투자, 서비스 관리자, 경영진 리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은 영업 대표 특히 이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검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분석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시장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흐름적으로 어떻게 이 파트너와 잘 갈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누구를 사용 못해 나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장악력, 사업에 대한 확장성, 신규 솔루션의 도입, 신규 투자의 도입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쪼끔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B2B 커넥트 클라우드의 메인 포인트를 아무래도 제가 좀 숫자 5를 좋아하다 보니까 5 개로 정했는데 결국에는 메인 포인트는 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얼만큼 저희가 이 시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노하우 있는 사람끼리 같이 머징을 해서 간다는 부분일 텐데요. 결국에는 저희 넥스트는 세일즈포스라는 환경에서 12년 동안 현재 13년 차로 리셀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CRM 전략을 하다 보니까 CRM은 단순하게 고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서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험을 이제 삼아서 한 거고요. 반대로 나이스 DMB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참 너무 와닿더라고요. 5.3억 개라고 돼 있지만은 거의 200개 이상에 대한
국가에 대한 커버리지 데이터 그리고 1,100만 개의 데이터가 현재 계속 추가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1 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실용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제일 중요한 건 최신 정보인 것 같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하는 포인트가 나의 고객과 나의 협력이지만 반대로 내 회사 자체에 대한 재정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반대로 우리에 대한 평판은 어떤가. 외부에서 어떤가. 그런 것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위험 완화겠습니다. 리스크 미티게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시간으로 재무가 건전성이 있는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신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이제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 대한 비주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확장 능력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장기 계약 체결할 때 어떤 부분에서 뭐를 봤을 때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5년 안에 MOU를 맺어서 지속적인 사업을 더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판적인 부분, 신용도와 같이 갈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이란 게 아무리 회사와 회사, 사람이 있다라 해도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캐시플로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에 대해 솔루션 또는 우리에 대한 물건, 우리에 대한 물량 그리고 신규적으로 제작될 제품군 이런 걸 어떻게 신용적으로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는 거를 영업 기회를 확인하면서 그거와 매칭을 시키거나 또는 기술 협력사를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쪽에서도 또는 재무회계 구매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한 웹페이지로 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주요 기능을 데모하기 전에 조금 세부적으로 좀 풀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일즈포스 이제 플랫폼이란 환경 안에서 이제 나이스DB B2B 커넥트 클라우드를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 이제 대략 이제 성함을 보면은 현재 세일즈포스 유저도 좀 보이세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리드풀은 저희가 기존에 세일즈포스에 그 세일즈 리드 또는 오퍼튜니티 같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리드풀 설치는 제가 바라보고 싶은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조건 검색으로 선택을 해서 나와 적합한 부분을 찾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한 한 번의 로기드로 해서 아래 조금 화면은 작았지만 데모에는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냥 단순하게 기업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기업명부터 규모, 유형, 산업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역 정보 그리고 설립일까지 안다면 그런 부분 종업 원수 그리고 상세 검색에서 실제적으로 인더스트리까지 세분화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저희 B2B 커넥 클라우드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개요나 시용 정보나 재무제표 그리고 경영 정보를 한 화면으로서 히스토리 트래킹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카운트는 뭐냐? 세일즈포스 유저가 아니시라면은 헷갈릴 수 있지만은 어카운트는 결국에는 저희가 말하는 세일즈포스에서는 고객입니다. 반대로 B2B 커넥트 클라우드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엔 내가 검색했던 이제 최근 업체들 또는 내가 즐겨찾기 보고 싶은 업체들 또는 최근에 내가 검색했지만은 6 개월 동안 보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반대로 6 개월 동안 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양한 필터에서 봄으로써 정말 유저 프렌들리 그러니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영업 계약과 달리 신용 정보와 이런 경영진의 변경 사항이 시간마다 변경이 뭐 매일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월별로 발생됐을 때 결국에 이런 거를 바로바로 캐치하는 부분에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여나 노 액티비티라는 부분이 발생됐을 때 오히려 돌아가서 역으로 그 환경을 보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대비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현재 내가 지금 투자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갖고 오거나 리스크에 대한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어카운트로 묻고 있습니다. 네. 리드풀을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은 결국에 내가 첫 번째로 검색한 기업명을 어디로 검색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어카운트라는 이제 고객사 또는 협력사, 기업의 명을 명칭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요소로 이제 규모, 유형까지 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항목 같은 경우는 기업명부터 규모, 유형, 산업, 설립일 종업원 수, 결산 연도, 재무 정보까지 있고 이런 부분을 해서 단순하게 업체의 명과 단순한 검색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일명의 회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영문, 국문 이런 차이점에서 다양한 선택권에서 그 업체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as is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기업 계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기업의 형태에 대한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법인 등록 번호, 직원 수, 상장 일자부터 기업의 코드까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보거나 뭔가
계약에 대한 프로세스 처리할 때 이런 부분을 어딘가 다른 데 가서 검색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공식적인 라이센스가 보유가 안 된 업체라면은 사실 뭐 편하게 웹이라니까 말씀드린 네이버나 구글링에서 업체 등록번호, 직원 수 이런 걸 많이 치실 건데 더 이상 이제 세일즈포스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런 요소를 확인하게 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데모에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좀 작게 보이실 겁니다. 나이스데이비 경영진 정보 아래쪽에 그 아래쪽에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기 뉴스피드까지 해서 단순하게 업체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적으로 주소까지 지도까지 나오며 실질적으로 신용 등급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매년도 변경 사항까지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경영진 정보가 등록되는 거 안에서 실제 대표이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바로바로 검색하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거는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신용 재무제표, 경영진 정보, 결국에는 어카운트 정보 안에 이런 디테일 식으로 해서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은 신용 등급부터 자산 총계까지 1,000원 단위 레벨에서 이렇게 디테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좀 장점이 뭐가 되냐면 실제 예제는 좀 영업 대표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제품에 정말 최적화된 고객은 누구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통적이나 재무적이 바로바로 필요한 그러니까 현금 플로우에 대한 게 인지가 되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세일즈 클라우드 안에서 바로 검색했을 때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행여나 이런 실현 정보가 변경이 됐을 때는 세일즈포스의 환경에 되게 최적화된 것처럼 이제 노티피케이션, 알라트가 뜸으로써 변경이 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에서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협력사나 업체를 매일 대화하고 비즈니스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하나 업체 변경되는 건 대부분 저도 아무래도 뭐 직원분들한테 좀 할당을 하거나 저도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던 1 시간 반 동안 어제 했던 업무를 재검색하는 그런 부분에서 검색하면서 확인하고 뭐가 변경됐는지 대부분 엑셀로 좀 작업을 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포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색을 해서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볼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드풀을 나이스DB 분들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저희에 대한 미션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중점인 포인트가 있는데 결국에는 포인트는 편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표현을 원 온라인 원 로그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에 로그인해서 다양한 나에 대한 업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검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편적으로 제가 왼쪽에 써 놨지만은 이런 다양한 업체, 인더스트리, 산업 이런 부분을 뎁스 있게 정보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저희 대유 이제 B2B 커넥 클라우드 플러스 나이스데미 데이터가 융합되면서 최신 정보의 시장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별적인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신속하게 기업 정보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이상 그 업체가 어떤 업이었지? 뭐였지?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획 파트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인더스트리를 검색할 때 거기는 어떤 인더스트리를 내가 봐야 되지 하는 부분, 보고서 작성할 때 그런 게 많이 버거웠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인더스트리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업의 정보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B2B 커넥트 클라우드를 통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나의 대상자, 대화하고 있는 이제 기업, 회사의 형태, 규모, 그리고 법인등록번호, 직원 수, 상장일자, 실명 코드까지 바로 검색 확인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종이나 재무에서 경영 정보까지 즉시 확인함으로써 저는 페이스 투 페이스 정보 공유라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중요한 데이터들이 결국엔 한 기업에서 C레벨 분들께서 큰 투자적인 경험이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결정 내릴 때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뭔가 어디에 전달해서 보고서로 소프트 카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포스 환경에서 바로바로 메시징 기능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세적인 검색을 단순하게 기업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해서 기업명부터 코드까지 해서 이런 걸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밸류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같이 콜라보레이션 모델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요번에 제가 좀 웅장하게 했습니다. B2B 커넥트 클라우드 솔루션을 좀 시작과
기획의 책임자가 맞으시고요. 그 이성희 수석님이라고 요번에 이 데모를 실행한 분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우넥스트의 이성익입니다.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나이스 DMB와 대우 간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 제품은 크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리드풀 서치라는 화면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리드풀이라는 기능이 있고, 나이스 DMB의 기업 개요를 보는 화면, 그리고 신용 정보, 그다음 재무제표, 그리고 이제 경영진 정보,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제 앱 셋업하는 화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정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스탠다드 오브젝트의 이제 어카운트와 연결되는 모습, 그것을 제가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이스 DMB 리드풀 서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고객을 접근할 때 해당 고객이 타겟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제 기업명을 검색을 해서 이제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그 영업사원들의 이제 테리토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각각 영업사원분들이 자신의 테리토리 또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군별로도 저희가 이제 그 고객을 조회할 수 있게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산업 코드별로 분류되어 있는 업종을 이렇게 리스트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업종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조업이 많으니까 이제 제조업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식료품 제조업이다. 이제 식료품 제조업의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종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기타 식품 제조업을 선택을 하겠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검색 조건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뭐 특별한 뭐 지역적인 테리토리가 있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기업 규모별로 내가 뭐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영업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서 기업 규모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는 뭐 충북에 있는 기타 식품 제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설정하시고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기업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페이징을 넘겨서 전체적인 업체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업체들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리드풀 생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제 리드풀 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리드풀 바로 가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 방금 전에 제가 추가했던 업체들 리스트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10개 업체를 선택을 했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업체가 새로 추가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중에서 내가 이제 하나의 업체를 이제 들어가서 그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구글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해당 업체 관련돼 있는 뉴스피드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세 정보 보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요 리드풀 서치 화면과 그다음에 나이스 DMB 리드풀에서 들어가서 여기 지도와 간단한 기업 정보, 뉴스피드까지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제품이고요. 여기서 상세 정보 보기를 클릭을 해서 기업 개요, 신용 정보, 재무제표, 경영진 정보를 보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 정보 보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상세 정보를 누르면 그 해당 기업의 일단은 기업 개요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정보, 재무 정보, 그다음에 그 대표이사 경영진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해당 기업의 3개년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다음에 매출액 그래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원일식품이라는 기업의 기업 정보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재 세일즈포스의 어카운트가 생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카운트 연결 정보는 없고요. 그리고 기업명과 간단한 기업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설립일자라던가 뭐 주소, 전화번호, 도소매
뭐 이런 업태, 업종 이런 것들을 간단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나이스 DMB 업데이트 주기는 뭐냐면 저희 기업 정보가 이제 계속해서 갱신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 1회, 그러니까 5월 1일자로 업데이트를 하고 8월 15일자로 업데이트하고 5월 1일과 8월 15일자로 업데이트, 그러니까 연 두 번 업데이트하는 그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각 날짜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매년 5월 1일은 이제 상장 기업이나 이제 외관 기업들이 그 다트 사이트에 자료를 제출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이 좀 대규모 기업이라던가 외관 기업이라던가 상장 기업이라던가 이럴 경우에는 5월 1일을 선택을 하시면은 빠짐없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개인 사업자를 포함해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그러니까 보통 7월 말 정도면 자료가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정도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그 전년도에 있었던 정보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정보가 혼재가 돼 있다, 아니면 내가 업데이트 빈도를 좀 높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 밑에 보시는 연 2회 요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그 해당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신용 정보와 재무 정보 그리고 이제 경영진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신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 정보와 그다음 신용 등급 평가일,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등급 기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기본적인 재무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신용 등급 평가일 같은 경우는 24년 이제 10월 15일, 그러니까 최근에 재평가를 한번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결산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신용 등급은 A2 등급이고 현금 흐름 등급은 이제 B 등급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 등급의 설명을 보시면 이제 B등급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나 뭐 자체 창출 능력이 다소 여리하다, 이런 간단한 내용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는 이제 각각 연도의 상세를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결산 연도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상계 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일즈 부스 이제 어드민 분들 계시면은 전체 보고 계시는 이제 리스트뷰의 레이아웃을 조절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를 더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각각의 이제 각 해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액 이렇게 표시되는, 보통 우리가 재무상에서 얘기하는 이제 10대 주요 항목들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 이제 금융 쪽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금융업이나 이런 쪽에서 서비스업 쪽에서는 이제 뭐 매출 원가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제 산정을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간단하게 계정 정보, 안내 정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랑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재무제표상에서는 영업수익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등 그 업종에 따라서는 별도로 이제 표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표현을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도 오른쪽에 보시면 릴레이트 리스트가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옆에서 바로 가실 수 있게 해놨고요. 만약에 22년도 정보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22년도 정보를 클릭해서 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경영진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경영진 정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경영진의 간단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제 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잘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성명하고 직위 정보는 빠짐없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 경력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고객사에서, 그러니까 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진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개요를 보시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등록한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의 정보를 또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이제 리드풀에서 내가 고객을 특정 조건에 의해서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기업의 개요 정보를 본 다음에 세부 정보를
본 후, 그다음에 각각의 기업 개요라던가 신용정보 등을 디테일하게 보는 화면이었다면 기존에 내가 거래를 하고 있던 고객 중에 한 고객이 신용정보를 연결해서 보고 싶으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어카운트에 나이스 DMB 정보를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이제 나이스 DMB 연결이라는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기업명, 법인 등록번호 세 가지로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업명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법인 번호 같은 경우에 법인 번호를 알고 계시면은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자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 관리를 할 때 법인 번호보다는 사업자 번호를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를 기본 검색 필드로 설정을 해놨고요. 입력이 돼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기다 타이핑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정보를 연결할 기업을 이제 검색하는 조건을 입력해 주시고요. 재무 정보를 내가 이제 최종 보고서, 그러니까 직전 연도의 보고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의 보고서를 볼 것이냐, 아니면 최근 상반년을 보고 싶냐라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시고 이제 고객 리스트가 나온 상태에서 특정 고객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나이스DB의 정보가 어카운트 정보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제 기업 정보 아까 보셨던 것과 동일한 화면에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이제 뭐 릴레이트 리스트 만드셔가지고 탭이나 아니면 리스트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나이스DB의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드민께서 그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릴레이트 레코드를 신용 정보를 좀 제공을 했고요. 신용 정보를 제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정보에서 보시는 그러니까 뭐 재무 정보라던가 아니면 경영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좀 검색하는 데 노력이 들어가 있고 정보가 많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정보는 찾을 수가 있지만 신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DB 정보 자체에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밑에다가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를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요 화면 구성 그대로 이제 처음에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검색 연결까지 다 됐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앱 셋업 화면에 가시면 이제 자동 업데이트 주기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설정을 한 게 일단 저녁 설정으로 기본적인 설정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 주기 설정에서 업데이트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나이스DB 정보는 다 업데이트를 안 하게 되고요. 다만 기업 계유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설정한 게 있으면은 요 설정이 우선돼서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저녁 설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는 요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각각 개별 기업의 설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 변경 시 알림 유형은 사용자별로 알림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챕터 게시물로 알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별 알림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퍼블릭 그룹을 생성을 하는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그 퍼블릭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세일즈포스의 기본 노티를 통해서 이제 알림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챕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사용하시는 세일즈포스 유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챕터의 특정 그룹으로 이제 알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알림 설정은 이제 프로필별, 롤별, 유저별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요 위에 것과 이제 뭐 다른 기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프로필을 설정을 해서 만약에 뭐 나이스DMB란 프로필을 가진 사람을 전체를 다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나이스DMB란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여기 위에 있는 사용자 알림 또는 챕터 게시물에 있는 그 그룹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랑은 별개의 기능이 아니라 요 알림 유형을 조금 더 좀 간편하게 등록하기 위한 설정을 밑에서 이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기능 설명은 네, 마친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훌륭한 데모 이상선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하는 부분이 어 해 주실 거예요? 돼 있어.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체 화면 전환하고요. 네. 좀 총정리해 드리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결국에는 나이스DB B2B 커넥 클라우드는 단순한 패키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솔루션을 SI 형태로 도입을 하시고 하는 그런 규모가 경험과 달리 단순하게 현재 쓰고 있는 환경에 바로 포팅이 되시는 거고요. 반대로 세이지 클라우드 이런 환경에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면은 세이지 클라우드 같이 이제 구매가 돼서 간단하게 설치되면은 이 현재 나이스 DB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모두 보실 수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키 메시지는 아무래도 1이라는 큰 숫자를 갖고 있는 이제 나이스 DB 데이터와 그리고 5.3억 개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첫 100만 건의 기업 정보가 실시간으로 세일즈포스 환경 안에서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최신 정보 또한 아까 데모에서 보셨겠지만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에 대한 부분 설정을 하셔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챕터나 얼러트를 받을 수 있다고 되게 조심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마지막의 효과로는 이제 결국에는 정보에 대한 기반 의사결정의 부분에서 신용 위험 가시성을 확대해서 그런 요소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될 것일 거고 그리고 특히 영업들한테는 효율성이 향상될 겁니다. 결국에는 업무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게 이런 하나 검색하는 것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는 타인한테 전달됐을 때는 사실 그날 저녁이나 대화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바로바로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은 리드풀 자체에서 설정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업체들 기업 정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개인화된 이젠 화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일즈포스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을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 예측과 예상을 해서 위험 요소를 축소시킬 수 있고 반대로 신규적으로 니치 마켓에 대한 출시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인더스트리로 어떤 협력사와 또는 어떤 파트너와 또는 어떤 고객으로 갈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뭔가 웹 기반의 서핑이 아니라 이런 CRM 안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협력 유지 그리고 공동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B2B 커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좀 요번에 첫 웨비나를 진행을 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이런 문의사항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저희 이제 이름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문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연락하셔도 되고 이제 저희도 개인적으로 참석한 분한테 땡큐 레터가 나갈 때 실제로 연락해서 이 관심 있는 이 솔루션을 뭐 실제 온사이트의 데모나 아니면 PT를 좀 보고 싶다 아니면 자료를 원한다는 거를 요청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거기에 또 회신 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